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확대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2014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네, 2014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확대가 됩니다. 자,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들이 쭉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도 또 확대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확대가 됐습니다. 요번에 확대가 되는 업종들은요, 일단 2023년도에도 역시 17개 업종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2024년 1월 1일에도 육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그 다음에 통신장비 수리업, 그다음에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점, 체인화 편의점, 대형 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송 사업, 이사항이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금 영수증의 발행 의무 업종이 되는 기업들은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의 20%를 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인적 사항이 없거나 나 영수증 발행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가능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알았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럼 포상금이 무려 신고 금액의 20%가 포상금이 지급되고요. 다만 건당 50만 원, 연간 합쳐서 2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더 늘어났다. 그럼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아마 모든 사업자 분야에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는 거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뭔가 하기도 되게 불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그럼 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국세청이 통보가 하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예전처럼 막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솔직히 드러나지 않을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매출 누락이나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구나, 이제는 정말 어떤 세정에 비춰봤을 때 이런 거래 자체가 투명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비용 같은 거 찾고 하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마지막 영업일은 29일입니다. 29일은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그쵸, 이제 29일이 거의 아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3년 12월 29일자 법인 통장이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12월 29일자의 어떤 재무상태표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실제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법인의 얼굴이 될 거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재무상태표는 항상 말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일자에 어떻게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이런 대여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2023년 12월 29일 날 이 대여금을 상환을 했다고 한다면, 2023년 내내 가지급금이 있었어도 2023년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대여금이나 이런 부실자산이 없는 회사네 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정이자 납입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인정이자 꼭 납입을 하셔서
기왕이면 세무조정사항으로 인정상여 처분받지 말고 그냥 먼저 이자 낼 거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여금을 쓴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쓴 법인이나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에 맞는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저는 이게 29일자에 얘를 마지막에 상환을 해서 얘를 없앨 건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뭐 매출이 뭐 정말 증가했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지만 뭐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근데 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게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고용 증가라는 개념은 그 월 평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잔액 기준의 사람을 잔액으로 표기하는 그렇지만 월말 잔여 근로자 기준의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월별로 평균. 그러니까 12월 30일자의 기준이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12월 말일자 기준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고용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나는 유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감소했을 수도 있고, 유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증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따른 이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세액 공제를 받아놓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잔액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얘가 사실 월 평균 개념이다 보니까 이 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여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외고요. 단시간 근로자 제외고, 임원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의 직계 존비서과 그 친족,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우리 자녀가 카운팅되는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로 인해서 고용이 증가해서 이걸 세액공제 신청하시는 분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그냥 기본적인 상시근로자 판단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 결산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 중에 거의 95%가 12월 결산입니다. 즉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거죠. 그럼 이 법인 저 법인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무리 정신 차리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감 자료를 일찍 주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또 늦게 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 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그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 최대 주주면서 대표이사인 분하고 자녀분하고 주민등록상 이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세무사무실에서 많이 실수를 하기도 하니 이 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막 여기저기 있었던 세액공제 항목들이 이제 묶여서 진행이 되고, 얘는 2024년까지 이제 그 병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이제 뭐 고용 증가했다는 세액공제 받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22, 23, 24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별 평균 고용 인원수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점으로 꼭 보셔서 지금 우리 회사가 저희 증가분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오랜 갈 수 있겠구나, 이거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